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근육이 안 빠질까? 두부도 챙겨 먹고 닭 가슴살도 챙겨 먹고 아침엔 달걀도 2개씩 꼭 먹었어요. 마트에서 단백질 음료도 사다 놓고 틈틈이 산책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근육량 측정하면 오히려 줄어 있어요. 뜬금없다고 느끼셨죠?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6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하면서도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해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필요량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도 거의 2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젊을 때 기준, 즉 절반짜리 기준으로 드시고 있어요. 이 하나만 바꿔도 지금 드시는 식단 그대로 근육이 훨씬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드릴 5가지 방법은 그 기준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오른다고 해서 고기 줄이고 두부랑 콩으로 바꾸셨죠? 마트에서 단백질 음료 사다가 챙겨 드셨죠? 운동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어느 날 계단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올라가던 계단인데 손잡이를 잡게 되더라고요. 병원 가서 인바디 찍어봤더니 근육량이 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줄었는데 이번에도 줄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나?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나?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니어의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모른 채로 젊을 때 기준으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그 계단 경험,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드셨지만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드신 게 문제가 아니라 드신 방식이 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넣기만 하고 몸이 못 쓰는 상태에. 이게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근육도 만들어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근합성, 즉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스위치 나이가 들수록 잘 안 켜져요. 젊을 때는 단백질 20g만 먹어도 스위치가 확 켜졌어요. 근데 60대 이상이 되면 같은 20g으로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동화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같은 재료를 넣어도 공장 가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료 탓이 아니라 공장 자체가 예전만큼 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반 성인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이에요. 근데 국제근감소증학회 기준으로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필요한 양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입니다. 몸무게 60kg이면 하루에 72g에서 96g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실제 조사 결과예요. 국내 60대 이상 성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40에서 50g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요한 양의 절반 남짓밖에 안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근육이 빠진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절반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넣어야 할 금액이 절반만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2배로 많이 먹으면 되는 거냐?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만큼이나 타이밍, 형태, 조합이 결정적이에요.
지금부터 이걸 바꾸는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가 다음 것의 토대가 되거든요. 첫째, 한 끼에 몰아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저녁 한 끼에 고기 실컷 드시는 거. 오늘 부족했던 거 한 번에 채우려고요. 그게 오히려 낭비예요. 우리 몸이 한 번에 근합성에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25에서 30g을 넘어가는 분량은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싼 한우 사드셨는데 몸이 다 못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넘치면 저장이 아니라 배출입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하루 필요량을 3끼로 나눠서 한 끼에 25에서 30g씩 드세요. 아침에 달걀 2개랑 두유 1팩이면 단백질 20g 가까이 됩니다.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 닭고기 조금. 이렇게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근합성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쓰는 양이 달라집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부 좋아요. 콩 좋습니다. 건강에 좋고 소화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야 하는 아미노산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바로 이 류신이 근합성 스위치를 켜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자물쇠가 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달걀, 생선,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류신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만 드시거나 콩만 드시면 양을 아무리 채워도 스위치가 절반만 켜지는 거예요. 두부와 달걀을 같이 드시는 것처럼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2가지를 같이 챙기는 거예요. 셋째, 운동 후 30분,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운동하고 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이 손상을 복구하면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건데 이 복구 과정에서 단백질 흡수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이에요. 이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 드시는 단백질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근육으로 직접 전환됩니다. 반대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차리고 1시간 뒤에 드시면 그 황금 창문이 이미 닫혀 있어요. 드시긴 드셨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운동의 효과를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산책 30분, 집에서 스쿼트 10개. 그 직후 달걀 2개나 두유 1팩. 운동 강도보다 이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바로 직후에 드시는 게 큰 운동하고 1시간 뒤에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커요. 넷째, 씹는 능력이 단백질 흡수를 결정합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소화 흡수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씹는 거예요. 입에서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가 위장과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결정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거나 저장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고기나 딱딱한 식품을 충분히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씹어 넘겼는데 몸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과만 하고 나간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형태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연두부, 스크램블 에그, 생선조림 요거트. 같은 단백질인데 부드러운 형태는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드시는 양을 늘리기 전에 드시는 형태를 먼저 바꿔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도 절반만 작동합니다.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근합성 자체가 비타민 D에 의존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재료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국내 60대 이상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 열심히 챙기면서 전기는 끊어진 채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셈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낮 시간에 20분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기시거나 둘 다 하시면 더 좋고요. 단백질이랑 비타민 D는 반드시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절반짜리예요. 자, 5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하루 필요량을 3끼로 나눠서 한 끼 25에서 30g씩 분산합니다. 둘째,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드셔서 필수 아미노산 유신을 채웁니다. 셋째,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드셔서 황금 타이밍을 씁니다. 넷째, 씹기 어려우시면 부드러운 형태로 바꿔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다섯째, 비타민 D를 함께 챙겨서 근합성 스위치에 전기를 넣어줍니다. 이걸 3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본인 체중의 1.1을 곱해서 하루 목표량을 계산하세요. 몸무게 60kg면 72g입니다. 오늘 하루 드신 것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아침에 뭐 드셨는지, 점심에 뭐 드셨는지 적다 보면 목표량의 절반도 안 채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 종이 사진 찍어 두세요. 셋째 날에 씁니다. 둘째 날, 3끼 각각 단백질 1가지씩 챙기세요. 아침 달걀 2개, 점심 두부 반 모나, 생선 1토막, 저녁 닭고기 1조각. 그리고 오늘 가볍게 산책이나 스쿼트 10개 하고 딱 30분 안에 달걀이나 두유 드세요. 이것만 해도 어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날, 비타민 D를 추가하세요. 낮에 20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 한 알. 그리고 지난 이틀 드신 내용을 다시 펼쳐보세요. 마지막에 첫째 날 메모와 나란히 놓아보세요. 같은 사람이 쓴 건가 싶을 거예요. 근육이 빠지는 게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양이 기준의 절반밖에 안 됐고 한 끼에 몰아드셔서 버려지고 있었고 식물성만 드셔서 스위치 열쇠가 없었고 비타민 D가 전기를 끊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달라집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식후 햇볕 20분.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식단 바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것의 순서와 조합만 바꾸면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3일 뒤에 첫째 날 메모랑 셋째 날 메모를 비교한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한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